예, 두 번째 시간 꿈꾸는 전북영화의 작은 날갯짓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파트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전북 영화 영상 산업을 위해서 많은 유관기관들이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어지고 지금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북영화의 부활을 선포한 우리 전주국제영화제, 그 다음에 로케이션 파라다이스 인 전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활성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영화 촬영을 거의 한 30-40% 정도 지금 맡고 진행하고 있는 전주 영상위원회, 그 다음에 영화가 전북문화의 일상이 되어서 우리 지역의 민간단체들, 전북 독립영화협회라든지 영심이 혹은 익산에 있는 재미와 같은 기관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장 핫한 영화제, 휴양, 힐링,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있는 우주 산골영화제, 이 네 가지의 소 컨셉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주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는 2000년도에 2000년 4월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바로 이 첫 발을 내딛게 되면서 그 1950년대 전북영화의 어떤 메카로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들을 했었던 전북의 어떤 정통성을 갖다가 이어받아서 2000년도에 전주국제영화제가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1999년부터 국제영화제에 대한 그 개최를 논의를 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전주국제영화제가 아니라 피아골 국제영화제였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이강천 감독의 피아골이라는 영화, 그 영화가 워낙 중요하고 영화사 쪽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아골 국제영화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전에 부산이나 부천, 잘 아시는 부산국제영화제라든지 부천국제영화제가 자기 도시의 명을 가지고 국제영화제를 진행하는 것을 참조를 해서 피아골 국제영화제보다는 우리 전주라는 도시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전주국제영화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최 목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북 지역 영화사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한국영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전주국제영화제가 개최가 되기 시작합니다. 컨셉은 2000년도에 디지털 대안 독립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용어였습니다. 디지털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이야 굉장히 편하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단어지만 2000년도에만 하더라도 디지털 혹은 대안 혹은 독립, 이러한 단어들은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그럼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용어였었는데,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사회 때부터는 이제 자유, 독립, 소통이라는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2000년도에 이런 디지털 대안 독립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여기 좀 봐주시면 창조적인 영화 언어의 개발, 그 다음에 다른 나라마다 이제 주류의 개념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주류에 대한 어떤 대안, 비주류 같은 영화들,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필름이 아닌 디지털, 이러한 측면에서 세 가지의 컨셉을 내세우면서 영화제를 출범시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주에서 이 영화제를 출범시킨, 물론 그 이전에 부산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천, 전주국제영화제, 뭐 그 뒤에 이제 또 서울의 서울여성영화제, 청소년영화제,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같은 영화제들이, 국제영화제들이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이유들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중심 가치가 변화하고 욕구 충족이 변화하고 지역사회과 연계하기 위해, 즉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지역의 국제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또 하나는 어떠한 산업보다도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해당 지자체에 가장 큰 홍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바로 영화산업입니다. 특히 관광산업과 또 연계가 아주 밀접하게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영화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전주국제영화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영화제가 만들어지게 되고, 보시는 바와 같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뭐 대작 영화라든지 아주 유명한 뭐 상업 영화, 주류 영화 이런 영화들보다는 그러한 영화들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대한 영화, 독립 영화 이런 영화들의 지속적인 어떤 관심, 꾸준한 격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영화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올해는 21회 드디어 성년을 맞이한 전주국제영화제는 그동안 전부 1950년대 그 영화 산업이 활성화됐다가 60년대 이후부터는 좀 위축되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다시 재부흥을 시켜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문화, 영화 문화 그런 향유권을 갖다가 증대시켜주는 권리를 높여주는 역할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사진으로 보는 국제영화제를 좀 보시게 되면 이러한 개폐막식은 주로 제일 처음에는 전북대학교에 있는 삼성문화관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 이후에는 소래문화전당, 최근에는 이제 영화의 거리에 있는 그 주차장에서 돔 형식으로 지금 개폐막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국제영화, 특히 뭐 모든 다른 타 국제영화제도 마찬가지지만 전주국제영화제의 꽃은 자원봉사자들, 노란색.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지역의 거의 70, 80%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전주 국제영화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포스터를 보는 전주국제영화제를 좀 보시게 되면, 다른 축제 포스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대한 독립이라는 컨셉, 약간은 조금 이질적이고 약간은 조금 아방가르드적인, 어떻게 보면 좀 시대를 좀 앞서가는 조금 독창적인 그런 컨셉들로 포스터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포스터를 보게 되면 전주국제영화제의 성격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전주영상위원회. 전주영상위원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영화를 촬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에 자기 시나리오를 가져오게 되면 그 시나리오에 맞는 최적의 장소들을 전주영상위원회가 로케이션 매니저들이 그것을 찾아드리고 시나리오에 맞는 그 다음에 그 장소에서 직접 가서 보시고 그 장소를 촬영 장소로 선정하게 되는 그러한 일련의 어떤 그 과정들을 갖다가 도움을 주는 기관이 바로 전주영상위원회입니다. 전주영상위원회는 2001년도에 부산영상위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출범을 하게 되고 지역 내 영화 로케이션 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 내 장단편 영화들을 제작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주영화 종합촬영소를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전주영화 종합촬영소는 스튜디오를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200평짜리하고 300평짜리 두 개의 스튜디오 내에서 영화들을 세트를 지어서 영화들을 제작을 하게 되고 또 밖에 야외 스튜디오는 한 2만 평 정도 되는 나대지에서 영화를 건물을 지어서 예를 들면은 이준익 감독의 황산벌 같은 영화, 최근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같은 영화, 그 맨 마지막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유한 그 박사장 그 건물, 그 정원 있는 집은 이제 전주 우리 종합촬영소에서 세트를 지어서 영화를 상영했던. 그래서 우리 기생충 같은 영화는 우리 지역에서 60% 정도 촬영을 했을 정도로 이처럼 전주영상위원회는 영화를 제작을 하는 데서 최적의 장소들을 섭외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영화를 촬영하는 데는 다양한 그 행재정적인 문제들, 길을 막아야 한다든지 행정적인 어떤 서류 이런 것들을 도움을 주는 곳이 바로 전주영상위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전주영상위원회 사업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조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거 전주영화 종합촬영소의 운영 결과
2016년도에는 이 촬영 일수가 572일. 근데 지금 거의 723일로 늘어나는. 즉, 전주영화 종합촬영소가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됐다라는 것이죠. 지원 편수도, 촬영 지원 편수도 보시게 되면 장편만 하더라도 한 24편, 전체 다 합쳐서 한 64편 정도. 우리나라에서 한국 영화가 보통 120에서 150편 정도가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10%에서 15% 정도는 영화를 제작하다가 뭐 다 만들지는 못하고, 즉 한 해 보통 한 120에서 130편 정도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한 24편이면 상당히 거의 한 4분의 1 정도 한국 영화를 촬영하는데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경제적 파급 효과도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2018년도 자료만 보더라도 전체 200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제가 좀 자료를 쭉 뽑아봤는데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즉, 그 중앙 단위의 영화 제작사들이 직접 우리 전라북도에 내려와서 돈을 어느 정도 쓰게 되고, 이에 따라서 그 돈에 따라서 직접 지출 비용이 얼마인데, 이에 따라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제가 산출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2007년도부터 18년도까지 쭉 보시게 되면 직접 지출 비용이 거의 평균적으로 한 54억 매년. 이게 우리 한국 영화 제작사들이 매년 내려와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54억이라는 직접 쓰는 돈, 숙박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직접 지출 비용이 54억이고, 이에 따라서 생산 유발 효과나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 있는, 거의 76억, 32억. 즉 영화 한 편의 영화 산업이 우리 지역에 많은 경제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 전북문화의 일상이 되다는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정말 영화를 순수하게 좋아하는 동호회,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영화들을 만들고 제작하고 보여주고 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전북독립영화협회입니다. 이 전북독립영화협회는 제1회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때, 즉 2000년도에 디지털 필름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 모였던 회원들끼리 모여서 그분들이 의기투합해서 전주 영화 제작 모임을 만들게 되고, 향후에는 2002년도에는 전주독립영화협회라고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전라북도에서 이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전북독립영화협회로 이름을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이건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영화 제작에 접근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교육을 시켜드리고 영화를 제작할 수 있게끔, 또 한편으로는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영화제, 즉 전북 독립영화제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외에도 2011년도에 넘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전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마추어,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적인 시각이지만 전문적으로 영화 제작이라든지 상업 배급을 하기 위해서 영상사업단, 지파 시네마를 또 단체를 설립해서 산하기관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 지역 영상문화를 또 지키고 있는 전주에는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심이, 익산에는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라는 재미, 즉 영심이와 재미라는 이런 단체들이 퍼블릭 액세스, 즉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휴양과 힐링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무주 산골영화제에서 무주 산골영화제는 참 애착이 많은 게 제가 스스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제가 이제 8년 동안 사무국장도 했었고 부집행위원장도 했었지만, 그 이후에 부집행위원장을 그만두고 제가 나와서 만든 게 바로 무주 산골영화제입니다. 제가 이제 1회 때, 2회 때
집행위원장을 역임을 했었는데 이제 그 뒤에는 이제 학교 일로 인해서 더 이상은 이제 하지 못하고 그 후임하게 넘겨드리고 지금 너무나 뭐 잘 되고 있는데 참 애착이 굉장히 큰 영화제입니다. 저희가 이 무주산골영화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 당시에 그 지역 영화인들끼리 모여서 무주에 영화관도 없는데 어떤 컨셉을 가지고 영화제를 진행을 해야 하는지, 이미 전주국제영화제가 있는데 또 다른 대안으로서 무주산골영화제는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영화를 쉽게 배낭 메고 떠나서 소풍 가듯이 영화를 보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셉은 설렘, 울림, 어울림, 이런 세 가지 컨셉을 가지고 다른 타영화제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지점들을 정해서, 예를 들면 다른 영화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정시 입장을 해야 됩니다. 영화관에 정시 입장을 해야 되고, 정시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화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렇지만 무주산골영화제는 정시 입장이 아니라 언제든지 영화를 볼 수 있는. 또 한편으로 모든 영화가 다, 다른 영화제들은 유료이지만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좀 차별적인 지점들을 가지고 영화 프로그램들을 창판, 락, 숲, 길이라는 5가지 섹션을 가지고 영화들을 상영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오프라인으로 좀 분산해서 개최를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지만, 4월달 우리 전라북도 전주는 4월 막 봄이 다가오고 알리는 시점에 전주국제영화제가 시작하게 되고, 8월달 뜨거운 한여름 밤에 무주에서 산골영화제를 가보시면 정말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무주 산골영화제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그 숲이라는 그 섹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덕유산 자연휴양림, 그 숲속 안에서 영화 상영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한번 사진을 좀 보실까요? 밑에 오른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 숲속에서 텐트 치고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나와 계시고, 텐트 또 속에서 보실 수도 있고, 저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과 더불어서 덧담아서 영화를 상영해서 보실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는 게 무주 산골영화제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